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교육연구부 주요 담당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연구부는 수업과 평가에 관련된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원격 수업 관련입니다. 크게 원격 수업의 큰 기준은 2년 동안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확인 인정 방법이나 대체 학습 방법 등은 여러 번에 걸쳐 공유를 했기 때문에 작년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페이지를 참고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원격 수업의 운영 그 방안에 있어서 크게 3유형과 4유형의 경우에는 먼저 3유형은 일부 학년 원격 수업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규 확진율이 3%를 초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교 중지율, 쉽게 말하면 확진자 플러스 격리, 이땐 그 등교 중지율이 15%를 초과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신규 확진율은 연속 2일, 쉽게 말하면 1일 전 플러스 당일입니다. 합쳐서 연속 2일, 전교생 수를 기준으로 지표를 잡았으며, 등교 중지율은 학년 학생 수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이 15%를 초과할 경우입니다.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일부 학년에 있어서 원격 수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4유형은 학교 단위 전면 원격 수업입니다. 역시 그 신규 확진율이 5%를 초과해야 되며, 여기서 신규 확진율도 마찬가지로 연속 2일, 하루 전, 그 다음에 플러스 당일, 전교생 기준으로 잡았으며, 등교 중지율도 확진자와 격리자를 포함해서 전교생 수를 기준으로 20%를 초과할 경우에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전면 원격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이 이상은 그리고 이제 이 등교 중지 학생이 발생했을 경우의 원격 수업입니다. 물론 대상 학생들은 확진 받은 학생들, 그 다음에 격리 통지 받은 학생들, 물론 동거인이 격리 대상의 경우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권 보장을 위해서 수업 담당 교사는 학생이 결석한 수업 차시에 해당하는 자료를 EBS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를 해서 학생들이 그 격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를 활용해서 어떤 학생들의 학습권 및 공평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후에도 학교에 등교할 시에 부족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학습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교사가 추가 자료 및 학습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 발생으로 반 전체가 신속 항원 검사를 이렇게 위해서 하교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원칙은 동일 공간에서, 같은 공간에서 4시간 함께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학교는 2학년, 3학년은 이동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학년은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그대로 실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단 그 학생들의 어떤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2교시에 항원 검사를 위해서 하교한다고 하면 3, 4교시는 과제 제시형으로, 또 5교시에 하교하는 경우는 6, 7교시에 과제 제시형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가입니다. 1학기 학생평가 세부 운영 방안은 크게 저희 학교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필평가 어떤 횟수 조정 같은 경우는 그 교과 협의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학업 성적 관리 심의를 통해서 평가 횟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크게 15% 이상, 물론 영역이나 방법 횟수 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개 영역 이상에 대해서 서논술형 평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20% 이상입니다. 이 상황은 작년 2학기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학기에 올 1학기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수행평가는 15% 이상, 그다음에 서논술형 평가는 20% 이상 반영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과별 1학기 학습평가 운영 계획입니다. 역시 1학년 1학기입니다. 과학탐구, 그 다음에 체육, 음악, 미술 이 과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1, 2차에 걸쳐서 1학기 때 2번의 지필고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수행평가는 15% 이상 한 번의 횟수 이상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2학년 1학기입니다. 운동과 건강, 미술, 창작 이 과목을 뺀 나머지는 전부 지필고사를 1회 이상 실시를 합니다. 특히 이제 진로 영어나 영어권 문화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1학기 2차 때 한 번에 걸쳐서 지필고사를 치를 예정이며 일본어 1, 프랑스어 1, 정보도 일반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1학기 2차 때 한 번 지필평가를 치르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평가는 15% 이상 1회 이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2학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운동과 건강, 미술, 창작의 경우는 100% 수행평가로 실시를 하고 저 밑에 부분에 있는 그 일본어 회화 1, 프랑스어 회화 1,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때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역시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100% 수행평가로 이렇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물론 진로 영어와 영어권 문화도 2학기 때는 똑같이 2차 때 한 번에 지필고사로 응시를 할 예정입니다. 3학년 1학기입니다. 3학년 1학기는 스포츠와 생활을 뺀 나머지 과목들은 지필고사를 1회 이상 실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과목들은 교과와 특성에 따라서 1학기 한 번 내지는 2학기 한 번에 걸쳐서 한 학기에 한 번에 걸쳐서 지필평가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역시 수행평가도 비율은 15% 이상 한 개 이상의 어떤 선택 과목, 항목을 정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2학기입니다. 2학기 때는 공이 1차 지필고사로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생활을 뺀 나머지 전 과목이 한 번에 지필고사를 치르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학기 평가 일정입니다. 정기고사는 1차 지필고사와 2차 지필고사가 있습니다. 1학기 지필고사는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2학기 지필고사는 1학기 2차 지필고사는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이렇게 실시될 예정이며 모의고사 및 듣기평가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월 12일 화요일부터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시도교육청 주관 듣기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3일 날은 전국연합학력평가 3학년 모의고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 1, 2학년 및 3학년 대수능 모의평가가 6월 9일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2학기 역시 2학기 1차와 2학기 2차 지필고사를 치르겠습니다. 1차는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2차는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역시 듣기평가가 듣기평가는 9월달에 14일부터 역시 1, 2, 3학년 순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평가원 주간 3학년 대수능 모의평가가 8월 31일에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실시하는 1,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같은 날 8월 31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부 업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부장 차동훈입니다. 저희 교육정보부에서는 크게 학교생활부 기록과 관련된 업무와 정보보호 및 저작권 교육, 학교 정보공시, 정보화 교육, 통신비 지원 등의 교육정보와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3년 동안 우리 학생들의 활동이 기록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인적 및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총 8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기록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인적 및 학적 사항입니다. 이곳에는 학생의 기본 정보가 기록되며 주소는 변동사항에 대해 누가 기록됩니다. 학적 사항에는 중학교 졸업과 입학 등이 기록되며
특기사항에는 만약 학적이 변동되었을 때 사유가 입력이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입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출결 상황입니다. 학년별 총 수업 일수가 기록되며 결석, 지각, 조퇴 등의 사안이 판겼을 때 횟수로 기록이 됩니다. 수상 경력은 재학 중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 또는 등위, 수상 연월일, 수여기간, 참가 대상 또는 인원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4학년도 입시에서부터는 즉 현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의 대학 입시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도 수상 경력과 마찬가지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되나 대학 입시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총 4개 영역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활동에는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과 타 고등학교 그리고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의 내용을 연간 500자 내에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활동, 동아리 활동, 보통은 창체 동아리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율 동아리 활동이 자율활동과 마찬가지로 연간 500자 내에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 2학년부터는 자율 동아리 활동은 기록은 되지만 대학 입시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봉사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교내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을 실시한 일자와 기간, 장소 또는 주간 기간명, 활동 내용, 시간을 기록합니다. 단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되나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 특기사항에는 진로와 특기와 관련하여 학생의 노력과 활동에 대해서 700자 내에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진로희망 또는 희망 직업은 특기사항 내의 희망 분야란에 기록을 합니다. 단 대학 입시의 전형 자료로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크게 각 교과별 성취 수준에 대한 수치화한 자료와 각 과목별 특기사항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별 공통교과와 일반 선택교과 그리고 전문교과 1은 과목별, 과목명,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와 수강자 수, 석차 등급이 입력이 되며 진로선택 과목은 이 중에서 표준편차와 석차 등급을 기록하지 않고 대신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록이 됩니다. 단 과학탐구실험, 전문교과 2 또는 3은 표준편차, 석차 등급,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록되지 않고 나머지만 기록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학생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 또는 상시 관찰된 내용을 기록하며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교과 담당 교사가 각 과목당 500자 내에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독서활동 상황입니다. 개인별, 교과별 독서활동 상황에 대해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단위로 입력을 합니다. 학생이 읽은 도서에 대해서 책 제목과 저자에 대해서 교과 담당 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현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학생의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 의견을 담임교사가
연간 500자 내에서 입력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학교생활기록부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학교는 당해년도 학교생활부 기록 요령에 따라 정기적인 교사 연수와 학년 교과별 워크숍 등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입시에 맞춰 학교생활기록부가 내실 있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하는 행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부당기재는 학생 성적 관련 비로 간주되어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하며 징계 감경 제외 사항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요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화 제10호에 반하는 위법 행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실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전 교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된 행정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발급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행정실에 민원 접수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당해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자료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부 관련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진로진학부 부장 천은하입니다. 지금부터 진로진학부의 연간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외 체험학습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체험학습은 연간 총 7일까지 출석 수업으로 인정되며 체험 일주일 전에 계획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험학습 후 일주일 안에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시 체험학습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필고사 기간과 성적 확인 기간에는 체험학습이 허가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설월 요고 동아리 활동 현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에 구성된 창체 동아리는 총 31개이며 매주 수요일 6교시와 7교시에 실시됩니다. 자율동아리는 현재 모집 중이며 참고로 2021학년도의 경우 총 16개의 자율동아리가 조직 운영되었습니다. 봉사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4학년도의 대입부터, 즉 현재 2학년 학생부터 교회 봉사활동 실적은 학생부 기록은 가능하나 대입에 미반영되면서 교내 봉사활동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내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운영되는 봉사활동과 상시 운영되는 봉사활동으로 나뉠 수 있으며 올해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6시간을 봉사시간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시 운영되는 봉사활동은 각종 교내 봉사활동에 학생들이 직접 신청하여 봉사하고 봉사시간을 부여받습니다. 진로활동 행사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3월에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계열 선정 검사를 실시하였고 2학년 학생 대상으로는 유형별 학습법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4월 4일 5시간에 걸쳐 사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5일에는 대학의 다양한 학과 교수님들과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학과 설명회인 전공 알림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5월 23일에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직업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인식하여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진로 캠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직업과 관련된 체험 활동을 하는 진로 직업 체험을 진행하고 11월에는 다양한 직업인들을 초청하여 직업에 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잡스데이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월에는 동아리별 부스를 운영하여 1년간의 활동을 전시 체험하도록 하는 동아리 활동 출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활동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학기 초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기간을 이용하여 대면 또는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로진학부 관련 업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인성부장 김봉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교 인성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인성교육 방향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의 인성교육과 학교 특색 사업과 연계한 지속적인 인성교육,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회복과 치유의 필요성에 맞춰 학생의 자존감을 높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인성 브랜드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중점 추진 계획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방향에 준해서 우리 학교 인성 브랜드는 더불어 따뜻한 세상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중점 추진 계획으로 첫 번째, 꿈틀꿈틀 기록장 활용을 통한 자아 성찰 및 진로 탐색입니다. 매년 초 1, 2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 전반의 학습 활동과 행사 활동 등을 누가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을 제공해서 1년 동안 그때그때 기록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하고 그 기록을 중심으로 연말에 생활기록부 작성에 근거가 되도록 제작한 공책입니다. 여러 선생님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한 후에 4월 중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독서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입니다. 우리 학교는 수년 전부터 학교 특색 사업의 하나로 독서락이라고 명명한 종일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학기 독서주간 중 하루를 독서 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읽고 쓰고 토론하고 작가와 만나는 시간 그리고 독서 관련 이벤트와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가와의 만남으로 작년에는 시인 고재종 씨와 나이덕 씨를 초대해서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다양한 교과와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는 북토크를 많은 선생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율적인 독서의 시간, 독서 관련 전시, 북적북적 보드쓰기나 우리말 관련 이벤트 등 다양한 형태로 풍성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입니다. 학기에 한 번씩 진행하는 인성교육 실천주간은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가정의 달 편지 쓰기나 세족식 등을 통해 부모님과 선생님께 마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편지지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 쓴 편지를 전체 우편 발송하여 배달하고
세족식은 인증사진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학교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입니다. 문화학교는 우리 학교 특색사업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입시의 중압감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을 누릴 기회를 학교 내에서라도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술가다, 나는 작가다 등과 같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밀도 있게 경험하고 능동적으로 행사 활동에 참여하여 좀 더 다양한 생활기록부의 쓸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10분 콘서트를 비롯해서 책쓰기 프로젝트, 우리는 예술가다, 나는 작가다와 같은 참여 프로그램, 사진전, 도서전 등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혹시 문화활동에 특별히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이 계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학교로 연락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또한 축제와 합창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작년에는 기대해, 즉 기후 대응 실천해요라는 주제로 사회적 이슈를 학생들이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운영했습니다. 단순히 즐기는 축제도 좋지만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합창제는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는 실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여건이 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문과 교지 발간을 통한 인성교육입니다. 1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 행사를 학교 신문과 교지를 통해 글로 옮기고 발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나 스포츠클럽, 또 인문 동아리 운영 등 교과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행사 활동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는 우리 학교의 인성교육이 학생들의 바람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학생 개개인의 자존감을 높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 및 활동 일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올해부터는 방역관리뿐만 아니라 역학조사까지 학교의 역할로 넘어온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 보건 업무가 중요해지고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2022년의 설월 방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정을 보겠습니다. 3월에는 코로나19의 학교 방역이 고위험군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요양호 학생 파악에 머물지 않고 코로나 고위험군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월, 5월은 학생들의 기본 건강과 관련된 검진 일정이 중심을 이룹니다. 2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 건강검진 이후의 관리와 심폐소생술 교육 등의 보건 관련된 교육 일정이 빼곡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9월의 헌혈 일정은 코로나19가 지금처럼 유행하고 있다면 시행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알고 함께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학습 내용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양성평등 의식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료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가정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과 부모님은 항상 너의 편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의 핵심은 성폭력의 모든 행위는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명확히 교육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폭력 치료 및 상담 지원 관련 기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 활용 관련된 내용입니다. 흡연 예방은 부모님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과 4번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모님의 모범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흡연 예방 건강 지킴이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책자 내용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입니다. 학교에서는 이 사항들이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교육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위 사항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방역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